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드저니의 카메라 연출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생성된 얼굴이 계속 정면만을 바라보고 있고 인물이 계속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만 생성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미지 생성에 있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로는 생략하고 본 내용을 설명드리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연출을 조정하는 기본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연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정면을 바라보는 프론트샷은 가장 미드저니의 기본적인 연출 장면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아이레벨 샷입니다. 눈높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카메라의 위치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인물에 집중된 자연스럽고 드라마틱한 연출로 인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높이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좌우의 방향은 해당 키워드만으로는 제어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물이 아닌 좌우상하 배경에 집중되는 배경 묘사 프롬프트가 있다면 해당 키워드가 무시될 수 있으니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키워드 위주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세요. 다음으로 탑다운 샷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각도로 연출됩니다. 역시 인물에 집중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물 생성에 좋습니다. 원래는 하이앵글 뷰라는 키워드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미드저니가 버전 6로 업버전되면서 어찌된 일인지 이 키워드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물 프롬프트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뒷모습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으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던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문장 구조를 덧붙이시면 앞모습으로 연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로우앵글 샷입니다. 비로우 샷이라고도 불리는데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잡아주는 카메라 연출입니다. 프롬프샷, 사이드샷, 백샷과 더불어 미드저니가 가장 잘 이해하는 연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물에 많이 클로즈업돼서 보여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는 사이드 프로필 샷 옆에 클론을 덧붙이고 헤드 투 웨이스트, 즉 머리에서 허리까지라는 문구를 덧붙이면 조금 더 멀리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프로필 샷입니다. 역시 인물 묘사에 집중될 때 잘 표현되며 앞선 아이레벨 샷과 함께 드라마틱한 연출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완벽한 사이드샷이 연출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조명이나 분위기 연출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미드저니의 특성상 얼굴에 비치는 반사광이나 피부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측면을 표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꼼수를 써서 프롬프트에 완벽한 90도의 사이드 프로필샷이라고 적어주면 조금 더 측면으로 고개를 돌려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90도 표현을 위해서는 인물의 일관성을 강조할 때 생성하는 캐릭터 시트 혹은 멀티앵글 패널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다각도에서 연출되는 인물의 측면을 여러 장 뽑아 학습을 시켜 구현하는 복잡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물에 많이 클로즈업돼서 보여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는 사이드 프로필 샷 옆에 클론을 덧붙이고 헤드 투 웨이스트, 즉 머리에서 허리까지라는 문구를 덧붙이면 조금 더 멀리 카메라를 잡아줍니다. 익스트림 로우앵글 샷은 로우앵글 샷의 극단적인 연출입니다. 훨씬 더 과감한 경사각으로 압도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러한 장면은 인물이 아닌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장면에서도 웅장한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사각의 특성상 세로 모드에서 인물의 더 많은 범위가 표출됩니다. 익스트림로 앵글 샷이 세로 형태의 과감한 경사각이라면 익스트림 와이드 앵글 샷은 가로 모드의 경사각으로 더 다이나믹하고 광활한 시야각을 형성합니다. 인물의 연출과 함께 배경을 포함해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거나 액티비티한 느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와이드 앵글 샷은 울트라 와이드 앵글 샷이라는 표현으로도 함께 사용합니다. 백뷰 샷은 앞서 말씀드린 프론트 샷, 사이드 프로필 샷, 로앵글 샷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카메라 연출입니다. 인물의 암묵적인 의미를 암시하거나 나레이션을 적용할 때 즐겨 쓰입니다. 흉부까지 표현을 원할 때는 가로 모드를 그 이상의 신체 표현이 필요할 때는 세로 모드에서 더 많은 범위를 표현하며 뒤에 콜론을 덧붙이고 인체의 범위를 추가로 작성하면 신체 영역을 넓혀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퍼바디샷은 상반신 샷입니다. 카우보이 샷은 허리까지를 반영하지만 어퍼바디샷은 흉부 정도의 위치까지를 범위로 연출합니다. 인물 얼굴에 대한 세밀한 연출을 표현하게 되면 클로즈업 샷으로 확대되어 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프롬프트 작성에 나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물이 입은 상의에 대한 프롬프트 내용이 기술되면 어퍼바디샷의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풀바디샷은 가장 많이 쓰이는 샷이기도 하지만 가장 표현이 어려운 샷이기도 합니다. 인물 범위의 전체 영역을 나타내는 데는 세밀한 프롬프트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해당 키워드 뒤에 콜론을 쓰고 머리에서 발끝까지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하고 배경에 대한 묘사가 추가로 기술되면 와이드샷의 개념으로 인물 전체를 표현해 줍니다. 무릎 정도까지의 범위를 연출할 때도 풀바디샷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리얼 드론샷입니다. 항공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 드론에서 바라본 샷입니다. 탑다운 뷰 키워드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실외에서는 높은 상공에서 바라보는 장면 연출이 기본 원칙이나 실내에서는 머리 위 약간의 높이에서 보이는 샷으로 연출되기도 하며 인물의 정면으로 위치시기가 쉽지 않은 샷입니다. 인물의 정면을 바라본다 라는 추가 키워드 등 프롬프트에 반복된 조정으로 세밀한 연출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카메라 연출에 대한 용어가 있지만 이는 챗 GPT 등의 LLM으로 카메라 연출용어로 요청해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세요. 해당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피사체와 인물 묘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배치하느냐도 연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으로 카메라 연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